네, 안녕하세요. 서울도시철도공사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강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게 될 파트는요, 우선 첫 번째 판단력 파트 되겠습니다. 이 판단력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3단 논법이라든지 아니면 명제의 역, 이 대우, 요런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론 설명은 제가 문제 풀기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문제 같이 풀면서 어떤 유형 나오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아래 제시된 지문이 모두 참일 때 지민은 혼자 사는 개그맨이다 라는 결론이 도출되기 위해 반드시 참이되어야 하는 명제는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질 텐데요. 그런 조건들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상무는 지민이라는 여자와 소개팅을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뭐 하는 여자야? 개그맨 아니면 은행원 둘 중 하나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민은 개그맨 아니면 은행원 둘 중 하나랍니다. 자, 모든 은행원은 반드시 단발머리를 해야 하는데, 자, 여기 또 하나가 나왔죠. 모든 은행원은 단발머리를 한다. 그런데 사진 속 지민은 긴 생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은행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개그맨은 혼자 사는 부류와 부모님과 함께 사는 부류 두 가지로 나뉜다. 자, 그럼 이렇게 나뉩니다. 혼자 사는 부류와 부모님과 함께 사는 부류로 두 가지로 나뉜대요. 자, 근데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 은행 계좌 없고요. 모태솔로이다. 그리고 모태솔로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은행 계좌가 있는 개그맨들은 모두 단발머리를 하고 있다. 자,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지만 은행 계좌가 있는 애들은 모두가 단발머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지민은 혼자 사는 개그맨이다. 자, 그럼 이쪽이 돼야 될 거잖아요. 혼자 사는 개그맨. 그런데 지민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긴 생머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단발머리, 은행원도 아니고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기 위해서 반드시 참이돼야 되는, 즉 이쪽은 아닌 혼자 사는 다른 부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서 참이돼야 될 명제라고 하면은 부모님과 사는 애들은 전부 다 은행 계좌가 없거나 모태솔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 부분에 속하지 않아야 다른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거, 얘가 모태솔로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쪽 부분에는 제외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그래야 위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모든 A는 B이다 라는 명제가 참일 때 참, 거짓, 알 수 없음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어떤 요런 범주의 문제는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모든 A는 B다 라고 하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모든 A는, 자, 이게 A 전부입니다. 얘는 무조건 B래요. 그러면 B라고 하는 건 얘가 곧 B일 수도 있고 A가 B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A는 당연히 B에 들어간다. 이런 명제가 성립될 수 있겠죠. 그림으로 그리면. 자, 그럼 이 그림을 머릿속에 두시고 한번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A는 B가 아니다. 모든 A는 B가 아니다. 이건 명백히 거짓이죠. 그 다음에 어떤 A는 B이다. A의 어떤 일부를 고르더라도 이거는 B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겠다. 이건 참이겠죠. 어떤 A는 B가 아니다. 자, 어떤 A를 골라도요, B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되겠고요. 모든 B는 A이다. 자, A와 B가 같을 경우에는 모든 B는 A가 성립이 하겠죠. 하지만 B가 A보다 더 큰 범주에 있을 때는 요런 B들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 없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거짓일 경우에 2번을 고르시는 것이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건 알 수 없음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계속 보면요. 어떤 B는 A이다. 그죠? 어떤 일부의 B. 이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가능하잖아요. 어떤 B는 A이다. 이것도 일부니까 참이고요. 어떤 B는 A가 아니다. 자, 어떤 B는 A가 아니다도 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알 수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명제,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여러 개의 문제를 푸는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여기 문제가 틀렸는데 이걸 정정을 해주세요. 자, 8번부터 10번까지요. C가 참이 되기 위해 밑줄 친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D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명제인 D가 참이 되기 위해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맞을 고르시오. 이렇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 A, B, C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결을 해서 3단 논법을 도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D라고 하는 명제를.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자, 3단 논법은 이겁니다. A면 B다가 있고요. B면 C다가 있다면 A는 C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꼬리물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 개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A, B, C의 도출을 가지고 결국에 D를 완성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문제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바로 D라고 하는 명제는 A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나는 이런 완성된 문제가 되겠죠. 그 안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에 D의 마지막 명제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맨 D를 먼저 보시면 금방 사라지지 않는 것은 매화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금방 사라지지 않는 건 매화가 아니다. 그러면 결론은 금방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서 매화가 아니다로 끝나던지. 자, 여기서 여기 대우가 하나 나가는데요. 자, P는 Q이다. 이거를 기본 명제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 대우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거꾸로예요. Q는 P다가 되고요. 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즉 반대에 낫을 붙이는 거고요. 대우는 둘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낫 Q는 낫 P다. 자, 요거를 왜 해드렸냐면 이 명제가 참일 경우에 무조건 대우 명제는 참이 됩니다. 역과 이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우 명제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효용성 있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사라지지 않는 것은 매화가 아니다면요. 매화가 아니다 혹은 금방 사라지지 않는 것, 요게 시작이나 끝점으로 있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매화는 아름답다. 매화는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렵다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다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D를요. 똑같이 대우로 바꿔보시면 매화는 금방 사라진다. 요게 바로 D의 대우 명제가 되겠죠. 그럼 이걸로 시작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A 부분에 매화는으로 시작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 쉽도록 대우 명제에 왔다 갔다 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매화는 아름답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아름답다로 시작이 될 수 있는 걸 봤더니 B의 명제를 보세요. 뒷부분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요것도 대우 명제로 바꾸면 아름다운 것은 거꾸로 원하는 것을 원하는 거 얻기 쉽다.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C에서 원하는 걸 얻기 쉬운 건 금방 사라진다. 이렇게 꼬리 물어야 처음에 그 얘기했던 D의 명제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걸 얻기 쉬우면 금방 사라진다. 이거를 바로 보기 1, 2, 3, 4에서 찾으면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보기 1, 2, 3, 4에도 나오지 않았다면요. 혹시 대우 명제로 들어가 있지 않은지 그런 거를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문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D가요. 응원을 하면 기분이 좋다예요. 자, 그러면 응원하면부터 시작을 할게요. 응원하면이라고 있는 거 A에 바로 있죠. 응원하면 경기에서 패한다. 자, 그러면 자, 응원해서 경기에서 패한다. 그 다음에 패한다가 없고요. 마지막에 기분이 좋다로 우리는 끝나야 돼요. 기분이 좋다. 그죠? D가 이거니까.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걸 골라야 되는데 B를 봤더니 기분이 좋지 않으면 식욕이 없다가 있고요. 여기는 기분이 좋다가 있습니다. 대우 명제로 바꿔야 되겠죠? 자, 대우 명제 바꾸면 식욕이 없지 않다라는 건 결국 있는 거죠. 식욕이 있으며 대우 명제에 기분이 좋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C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바로 요게 들어가야 되겠죠? 패하면 식욕이 없다. 바로 1번에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D에 약을 먹지 않으면 배가 아프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약을 먹는다라는 거는 나와 있는 A와 B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D에 배가 아프다를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자, 배가 아프다라는 걸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자, 위에서 찾으면 B가 바로 배가 아프지 않으면 요게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다시 써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가 아프다.
약을 먹지 않으면 결국에 배가 아프다. 자, 이렇게 와야 되고요. B를 거꾸로 보시면 배가 아프지 않으면 물을 마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우명제로 바꾸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A에 있습니다. 자, A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얼굴이 건조하다. 자, 이거는 여기서 얼굴이 건조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물을 먹지 않으면 얼굴이 건조하다도 여기에 한번 들어가고 이게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C에 들어갈 약을 먹지 않으면 물을 먹지 않는다를 아래 봤더니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대우명제. 자, 대우명제 보시면 물을 먹으면 약을 먹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4번에 바로 대우명제 답이 보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A, B 명제를 보고 C의 참거짓 알 수 없음을 판단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A와 B의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배가 산으로 갔다. 자, 그러면 따라서 사공이 많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대요. 배가 산으로 갔대요. 근데 그렇다고 거꾸로 사공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거는 순서가 거꾸로 돌아간 거죠. 거꾸로 돌아간 거는 역의 개념입니다. 우리 아까 역이 대우했을 때요. 역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알 수 없는 거라고 그랬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알 수 없음 3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같아요. 남자는 리본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기본적으로 남자는 리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준이는 리본을 좋아한다. 자, 준이는 리본을 좋아해요. 리본 좋아한다. 자, 준이는 남자가 아니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리본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개 있는데 서로 반대예요. 그럼 이 반대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대우명제로 리본을 좋아하면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준이는 리본을 좋아하고 리본을 좋아하면 남자가 아니다. 결국에 준이는 남자가 아니다. 이런 결론까지 우리 3단 논법에 따라서 도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참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비가 오면 길이 미끄럽다. 비가 왔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비가 오면은 길이 미끄럽고요. 비가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미끄럽다라고 도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미끄럽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명백히 거짓 명제가 되겠죠. 자,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원숭이가 있고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원숭이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원숭이는 도구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 이것도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것들은 하고 어떤 것들은 하지 못하는 이런 범주의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면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원숭이가 있는데요. 자, 얘가 원숭이의 집단이에요. 근데 이 원숭이 집단에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원숭이가 있대요.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원숭이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원숭이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할 수 있는 원숭이는 도구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 보세요. 도구를 할 수 있는 원숭이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꼭 똑같다가 아니라 우리 앞에서 했듯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무조건 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 C에 생각을 할 수 있는 원숭이는 도구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이 돼야 되는 거죠. 가능한 얘기잖아요. 자, 다음 보시면 한국대학교 학생의 95%는 고등학교 때 과외를 받은 경험이 있다. 명수는 한국대학교 학생이다. 명수는 고등학교 때 과외를 받은 경험이 있다. 자, 이거는 95%라고 아예 수치로 나왔으니까 나머지 5%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알 수 없음. 그냥 넘어가고요. 자, 다음에 소년이 축구를 하고 있다. 모든 축구 선수는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다. 소년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소년이 축구를 하고 있는 것과 축구 선수가 빨간색을 입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같은 축구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서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이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다고 축구선수이냐? 이거는 알 수 없는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에 사람들의 사고는 언어에 꼭 필요하다. 자, 이거는 솔직히 말장난이에요. 잘 보세요. 자, 사고는 언어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언어에 사고가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언어에 사고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고는 언어를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다 라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쪽이 더 큰 겁니다. 자, B를 보시면 문화는 언어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언어가 문화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문장이에요, 사실. 자, 그런 다음에 C에 문화에는 사람들의 사고가 반영돼 있다. 결국에 문화라고 하는 큰 범주에 이 작은 것들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사고가 반영이 돼 있다, 포함이 돼 있는 거겠죠. 자, 이런 경우 조금만 그 말장난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놓치지 않으시면 바로 참이라는 답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승마용 말은 반려동물에 포함된다. 자, 이것도 포함 관계니까요.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이 이렇게 있고요. 이 중에 승마용 말이 포함이 돼 있고요. 만약 나비가 승마용 말이라면 나비는 반려동물이다. 나비라는 애가 승마용 말이라면 반려동물이다. 자, 여기까지 맞고요. 나비는 승마용 말이 아니므로 반려동물이 아니다. 나비가 승마용 말이 아니라는 건 다른 반려동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는 알 수 없는 거죠. 다른 반려동물의 한 일종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다음에 또 보시면 여자친구가 있는 모든 남자는 크리스마스에 약속이 있다. 자, 여자친구가 있으면 크리스마스에 약속이 있는 거고요. 게임을 좋아하는 모든 남자는 여자친구가 없다. 자, 그러면 여자친구를 가지고 반을 나눌 수가 있겠네요. 여친이 있는 애들은 크리스마스에 약속이 있는 애들이고요. 게임을 좋아하는 모든 남자는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자, 게임을 좋아하는 어떤 남자는 크리스마스에 약속이 있다. 자, 게임을 좋아하는 어떤 남자. 그러면 얘는 여자친구는 없는 거죠. 그런데 얘가 크리스마스에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여자친구랑 약속이 외에 다른 약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 역시 알 수 없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도시에는 범죄자가 많다. 자, 모든 도시입니다. 자, 이게 도시 전부고요. 모든 도시에는 범죄자가 많아요. 범죄자가 많은 곳은 치안이 좋지 않다. 자, 치안이 좋지 않고요. 도시는 치안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왜 그래요? 모든 도시라는 범주 안에 범죄가 많다가 들어가 있고 범죄가 많은 곳은 무조건 치안이 좋지 않다라는 명제로 연결이 되니까 도시는 치안이 좋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학생은 똑똑하다. 자, 그러면 이거는 3단 논법에 따라서 A와 B가 연결이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간 학생은 똑똑하다. 그러면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똑똑하다라는 명제까지 A에서 C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C를 보시면 똑똑한 어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한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범주에 포함이 되는 일부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참이 된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전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알 수 없음이 돼야 되겠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학생이라는 요런 요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주의 깊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피아노는 바이올린보다 소리가 크다. 뭐 이거 그냥 해주시면 되겠죠? 피아노는 바이올린보다 소리가 크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린은 첼로보다 소리가 크다. 바이올린은 첼로보다 소리가 크다. 그러면은 피아노는 첼로보다 소리가 크다. 결국에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바로 고를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제시된 문장들이 모두 참이라면 보기 중에서 확실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명제의 역이 대우를 100분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여기 나와 있는 제시된 것들을 읽으시면서
바로바로 옆에다가요, 대우 명제를 한번 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3개의 명제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6개의 명제를 가지고 왔다 갔다 도출을 할 수 있는 훨씬 더 범위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시면요.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의사이다. 자, 바로바로 여기다 써줍니다. 의사가 아니면 흰 옷을 입지 않았고요. 두 번째, 의사는 바쁘다. 바쁘지 않으면 의사가 아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배려심이 있다. 배려심이 없으면 흰 옷을 안 입었어요. 자, 그러면 확실한 거 한번 꼬리 물기 요 6개의 명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의사가 아니면, 자, 의사가 아니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지 않았고, 흰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자, 흰 옷을 입지 않은 사람, 의사가 아니면 흰 옷을 입지 않고 있다. 이거는 바로 첫 번째의 그 대우 명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1번은 처음부터 확실한 게 되겠네요. 자, 그럼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바쁜 사람은 배려심이 있다. 자, 바쁜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 없는 명제고요. 3번에 바쁜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있다. 이것도 바쁘다로 시작하는 게 없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자, 흰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배려심이 없다. 여기도 흰 옷으로 시작하는 게 없죠. 그래서 알 수 없는 명제들입니다. 1번만 네, 정확하게 확실한 명제가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오페라를 좋아한다. 자, 그럼 거꾸로 오페라를 좋아하지 않으면 노래를 못해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연극에 관심이 많고 노래도 잘한다. 자, 이렇게 또한이 나오면요, 이거의 대우는 그리고가 되는 겁니다. 연극에 관심 없고 노래도 못하면 연기 못한다. 자, 세 번째,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술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예술에 관심 없으면 오페라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대우명제 됐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연기를 잘한다. 자, 노래 잘하는 사람은 첫 번째 명제 있습니다. 오페라를 좋아하고요.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 세 번째 있죠. 예술에 관심이 많고, 자, 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연기까지 연결해주는 명제는 없어요. 자, 그럼 알 수 없음이고요. 다음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예술에 관심이 없다. 연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를 봤더니 네, 두 번째 있네요. 연극에 관심이 많고 노래도 잘한다. 자, 연극 관심 많은 거 노래 잘하는 사람 연결해 봤더니 네, 노래 잘하는 사람은 있네요. 자, 노래 잘하는 사람은 오페라를 좋아한다.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술에 관심이 많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번 명제의 끝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거짓 명제가 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 세 번째 명제 있습니다. 예술에 관심이 많다. 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 찾아봐도 없죠. 알 수 없는 명제고요. 네 번째,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자, 연극에 관심이 많고 또한 노래도 잘한다. 자, 두 번째 명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연극에 관심이 많거나 노래도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건 첫 번째 있죠. 노래 잘하는 사람은 오페라를 좋아하고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술에 관심이 많다. 요거는 위에 나와 있는 원래 명제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요렇게 따라가면은 명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문장을 읽고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말, 즉 그러므로가 보이니까 결론으로 세울 수 있는 명제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모든 중학생은 바보이다. 유정이는 바보가 아니고요. 고등학생이 아니면 바보이다. 자, 이렇게 모든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모든, 자, 중학생의 범주예요. 얘네는 바보입니다. 유정이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면 유정이는 이 바보 범주에서 벗어난 여기 있는 거죠. 고등학생이 아니면 바보이다. 자, 유일하게 고등학생만 바보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바보는 이 바깥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므로 결국에 유정이 얘기가 1번에 나왔습니다. 고등학생이다. 바보의 범주에 들지 않는 부류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1번 바로 결론으로 찾을 수 있겠네요. 자, 다음에 아기는 천사다. 자, 요것도 3단 문법으로 풀어볼게요. 천사가 아니면 아기가 아니다. 천사는 번개를 부릴 수 있다. 번개 부릴 수 없으면 천사가 아니고요. 천사가 아니면 신의 노예다. 자, 신의 노예가 아니면 천사다. 자, 이렇게 명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천사는 악이다. 자, 천사는 번개를 부릴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번개를 부릴 수 있다로 연결되는 건 없어요. 아기까지 연결되는 거. 자, 그러니까 알 수 없고요. 이번에 아기는 번개를 부릴 수 없다. 자, 아기는 천사다 보이죠? 천사는 번개를 부릴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2번은 거짓 명제고요. 3번에 번개를 부릴 수 있으면 으로 시작하는 게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신의 노예가 아니면 여기서 시작하면 되죠? 천사고요. 천사는 번개를 부릴 수 있다. 번개를 부릴 수 있으면, 번개를 부릴 수 있다로 끝났네요. 4번. 네, 그러니까 4번에 뭐 2단계만 넘어가면은 명제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 다닌다. 아이유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이것도 범주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은 모든 학생이라고 하는 애는 전부 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인데 아이유는 그 학교에 다니는 범주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얘는 학생이 아니다. 뭐 이번에 간략하게 이거는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세 개의 진술 간의 관계를 한번 보기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C 있는 수박이 있다. B는 C가 없는 수박이 있다. 자, 이런 수박이 있다, 이런 수박이 없다라는 거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C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모든 수박은 C가 있다. 이렇게 모든이 들어가 있으면 100%라는 의미입니다. 자, 1번 보시면 B와 C는 동시에 참이될 수 없다. 모든 수박은 C가 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C 없는 수박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없다. 이거 옳은 거고요. 이번에 A, B는 동시에 참이될 수 있다. 그죠? 있는 것도 있고 C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에 C가 참이면 A는 반드시 참이고 B는 반드시 거짓이다. 그죠? C라고 하는 모든 수박은 전부 다 C가 있다라고 하면 A는 C 있는 수박, B는 C 없는 수박이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겠죠? 자, 4번 보시면 B가 참이면 A는 반드시 참이고, 자, B가 참일 경우에 A가 반드시 참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C는 반드시 거짓이다. 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거, 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이 문제입니다. A는 20세 이상은 음주할 수 있다. 자, 이상과 이하를 보시면 그럼 20세부터 음주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20세 미만은 음주할 수 없다. 자, B는 20세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19세까지는 음주를 못한다라는 거죠. 20세부터 음주가 가능하다는 거랑 사실 같은 말입니다. 자, C는 20세 이하는 음주할 수 없다. 그러면 20세 이하는 음주를 못하니까 포함. 얘는 21세부터 가능.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러면 A, B는 동시에 참이될 수 있다. 결국에 같은 말이니까요. A와 C는 동시에 참이될 수 없다. 그죠? 20세가 걸리죠. 그 다음에 B와 C는 동시에 참이될 수 있다. B와 C는 동시에 참이될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네, 19세까지, 20세까지 이게 걸리죠. 그 다음에 C가 참이면 A만 반드시 참이다. 이게 참이라면 A는 반드시 참이다. 이거는 20세가 걸리기 때문에 틀린 명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에 틀린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명제가 참일 때 참이 아닌 거. 자, 요것도 우리 이런 식으로 3단 논법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가 빨리 오면 태연이 늦게 오거나 수영이 늦게 온다. 자, 대우 명제 볼게요. 그러면 태연이 빨리 오고, 자, 오거나는 또는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수영이가 빨리 오면 태연이 빨리 오고, 네, 수영이도 빨리 오면 유나가 늦게 온다. 그 다음에 태연이가 늦게 오면 유나는 빨리 온다의 대우명제 보시면 유나가 늦게 오면 태연이는 빨리 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영이 늦게 오면 태연도 늦게 온다. 태연이 빨리 오면 수영이 네, 빨리 온다. 자, 이렇게 명제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1번. 유나가 늦게 오면, 자, 유나가 늦게 오면 태연이는 빨리 온다. 자, 바로 대우죠. 이번에 수영이가 빨리 오면 태연도 빨리 온다. 수영이가 빨리 오면 이거는 둘 다가 돼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수영이가 빨리 오면 얘 혼자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참이 아니고요. 그리고잖아요, 이거는. 그럼 둘 다 성립이 될 경우에 유나가 늦게 온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에 나머지 동의 확인차. 태연이가 빨리 오면, 자, 태연이가 빨리 오면 여기 네, 유나는 늦게 온다. 태연이가 빨리 오면 수영이도 빨리 오죠. 그러니까 태연이와 수영이는 둘 다 빨리 오는 게 여기에 둘 다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나는 늦게 온다. 이렇게 되고요.
수영이가 늦게 오면 유나는 빨리 온다. 자, 여기 세 번째 있죠? 수영이가 늦게 오면 태연도 늦게 온다. 태연이가 늦게 오면 유나는 빨리 온다. 원래 있었던 세 번째, 두 번째 명제 이런 순서로 따라가면은 네, 4번이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다음 지문을 읽고 제시된 명제에 참, 거짓, 알 수 없음을 판단하시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래는 중요하다.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다. 자, 그러면 미래가 중요한데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이다. 이렇게 되겠죠. 과거 없이는 미래도 없다. 자, 요게요. 미래가 과거보다 중요하다라는 거랑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과거 없이는 미래도 없다. 그러면 과거 없이는 미래도 없다. 미래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과거가 그렇게 미래에 중요하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미래가 과거보다의 개념은 두 개의 비교가 필요한데 비교 분석한 이런 명제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알 수 없음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테니스를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학을 잘한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고 나는 테니스를 잘한다. 자, 3단 문법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자, 나는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나는 테니스를 잘한다 있죠? 첫 번째, 테니스 잘하는 사람은 수학을 잘한다. 마지막 두 번째,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이다. 그래서 부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3단 문법에 따라 거짓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호랑이와 사자 이야기네요. 호랑이는, 자,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호랑이는 사자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슴은 공격을 한답니다. 자, 사슴은 공격을 하고요. 호랑이는 여우를 공격하면 반드시, 네, 호랑이가 이기죠. 호랑이가 승. 그 다음에 호랑이는 토끼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여우를 공격하다. 즉, 토끼 아니면 여우, 이렇게 되겠죠. 호랑이가 사슴을 공격한다면 토끼를 공격하지 않는다. 자, 사슴을 공격한다면 토끼는 네, 공격하지 않고요. 이 둘 중에 하나 공격을 하나 봐요. 자, 호랑이는 여우를 공격하지 않는다를 한번 볼게요. 호랑이는 여우를 공격하면 이럴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승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거짓이죠. 이거는 뭐, 그죠? 자, 다음에 날씨가 추우면 장갑의 매출이 오른다. 날씨가 춥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들이를 간다. 김 사장 기분이 좋지 않으면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 자, 이것도 한번 결론 명제부터 보도록 하면 날씨가 추우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명제 있죠? 장갑 매출이 오르고요. 장갑 매출이 오르면 연결을 해보면 연결할 게 바로 세 번째 명제의 대우 명제가 되겠죠. 장갑 매출이 오르면 김 사장 기분이 좋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에 김 사장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연결되는 거는 거짓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35번 보시면 돈이 없으면 사는 게 힘들다. 집이 없으면 사는 게 힘들다. 사랑이 있으면 사는 게 힘들지 않다. 자,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으로 한번 볼게요. 사랑이 있으면부터 시작을 해요. 사는 게 힘들지 않다. 그러면 사는 게 힘들지 않다와 연결이 되는 게 앞에 나온 사는 게 힘들지 않다면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 있고 두 번째 명제도 사는 게 힘들지 않다면 집이 있대요. 그러니까 결론에 사랑이 있으면 사는 게 힘들지 않다. 사는 게 힘들지 않으면 돈과 집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긴 돈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거짓 명제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주어진 사실을 읽고요. 문제에 새 번호를 써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사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명제 한번 대우 명제 바로바로 읽으면서 써주시면 네, 6개의 명제로 우리가 크게 확장을 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녹차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면 녹차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 안 마십니다. 녹차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담배 피우면 녹차 마시지 않고요. 세 번째, 담배 피우는 사람은 모두 쇼핑보다 운동을 더 좋아한다. 자, 그러면 쇼핑이 더 좋아야 되겠죠? 자, 운동보다 쇼핑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를 피지 않고요. 녹차를 마시는 사람은 모두 운동보다 쇼핑을 좋아한다. 자, 그럼 거꾸로네요. 쇼핑보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녹차, 그죠? 녹차를 마시지 않는다. 자, 남자는 쇼핑보다 운동을, 그러면 여기죠? 얘가 남자가 될 테고
여자는 운동보다 쇼핑을 더 좋아한다. 요게 여자가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만 체크를 하고 자 결론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녹차를 마시지 않고 자 볼까요? 남자는 녹차를 마시지 않고 여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1번은 맞으니까 1 참이 되겠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모두 커피를 마신다. 한번 볼게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녹차를 마시지 않고 녹차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찾아봤더니 네, 녹차를 마시지 않는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커피까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연결이 안 되는 거는 알 수 없음이 돼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녹차를 마시는 사람은 모두 여자이다. 자, 여자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걸 대우명제로 조금 바꿔 생각하면 훨씬 더 빨라요. 자, 여자의 대우는 뭐겠습니까? 여자가 아니다. 그럼 여자는 여자 아니면 남자니까 이런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건 바로 남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남자는 녹차를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남자는 녹차를 마시지 않는다. 바로 우리 대우명제에 참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B, C, D, E 월급은 순서와 관계없이 10만원, 20만원, 30, 40, 50만원 중에 하나이다. C의 월급은 A 월급보다 많고 자 순서 정하는 겁니다. 먼저 얼마인지를 찾지 마시고요. 순서를 정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숫자를 집어넣을 거예요. C의 월급은 A보다 많고 D의 월급보다는 적다. 그러면 C는 A와 D 사이라는 거죠. 여기가 많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월급은 C의 월급보단 적고 E의 월급보다도 적다. 자, C보단 적으니까 요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B라고 하는 거는 어딘지 몰라요. E의 월급은 D보다는 적고 자, E는 D보다는 적고 A, C보다는 많다 했으니까 E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50, 40, 30 얘네 둘은 어디가 20, 10인지 몰라요. 자, 결론 볼게요. E의 월급은 5명 중에 세 번째로 적다. 아니죠. 그죠? 2번 거짓입니다. C와 D의 월급의 차이. C와 D의 월급의 차이는 각각이 10만원씩이니까 20만원이에요. B와 E의 월급 차이와 같다. B가요. 여기라면 같겠지만 여기일 수도 있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알 수 없음. 3번이 돼야 되겠죠? A, B의 월급을 합하면 자 A가 여기, B가 여기든 여기든 얘네들을 합한 건 30입니다. 그죠? 그것은 C의 월급과 같다. 자 이거는 맞는 얘기겠습니다. 1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다음 제시된 명제를 참으로 할 때 옳은 것을 자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뱀은 개구리보다 무겁다. 뱀은 개구리보다 무겁다. 개구리와 독수리 같습니다. 무게가.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독수리보다 뱀이 무겁다. 요 정도겠죠? 그러니까 3번 고르시면 되겠고. 자, 요리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청소도 잘한다.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키가 크다. 나는 요리를 잘한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키가 크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키가 크면으로 시작할 수 있는 명제와 대우명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대우명제를 우리 이 뒷부분, 그죠? 서술어 부분만 거꾸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키가 크면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없어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이번에 청소를 잘하면, 자,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두 번째 있죠? 반드시 키가 크다. 키가 크면, 자, 다시 키가 크면을 찾아야 되는데 없죠? 자, 세 번째, 키가 작으면, 자, 키가 작으면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는 키가 크다. 자, 이거 나는 요리를 잘한다부터 시작을 하죠? 나는 요리를 잘한다. 첫 번째 명제에 요리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청소도 잘한다. 두 번째 명제로 청소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키가 크다. 3단 논법에 따라서 4번 바로 명제 유추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다음 제시된 명제가 참일 때 참인 거 골라볼게요. 어떤 수영 강사는 담배를 피운다. 자, 어떤 이런 거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 그죠? 자, 수영 강사 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일부는 담배 피는 사람에 속해 있어요. 모든 흡연자, 모든 담배 피는 사람은 당구를 치네요. 어떤 수영 강사는 당구를 치지 않는다. 그죠? 어떤 수영 강사 담배 안 피는 애들은 당구를 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자, 참인 거 보겠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수영 강사는 모두 당구를 친다. 이건 틀렸죠? 당구는 치지 않으면서 담배만 피는 수영 강사도 있다. 그럴 순 없습니다. 담배와 당구가 다 같은 걸로 나오니까요. 담배를 피우는 수영 강사는 모두 당구를 친다. 그죠? 이게 같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는 애들은 같다. 3번이 맞고요.
당구를 치는 사람이 모두 수영 강사라고요? 아니요. 요만큼만 수영 강사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3번 반드시 참인명제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리가 길면 달리기를 잘한다. 자, 요것도 바로바로 대우명제 옆에다 쓰세요. 달리기 못하면 다리, 네, 길지 않고요. 키가 크면 우유를 좋아한다. 우유 좋아하지 않으면 키 크지 않습니다. 다리가 길면 키가 크다. 역시 키 크지 않으면 다리 길지 않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우유를 좋아하지 않으면 여기서 시작되네요. 키가 크지 않고 키가 크지 않으면 다리가 길지 않다. 자, 1번부터 네, 맞는 명제가 되겠죠. 자, 이제 요런 게 조금 익숙해지시면은요. 굳이 옆에다 시간 버려가면서 쓰지 않으셔도 머릿속으로 이 뒷부분 서술어 부분에 반대되는 거 거꾸로 대우명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한번 연습 많이 해보시면은요. 네, 본 시험장에 가셔서는 굳이 쓰지 않고 머리로만 이렇게 집중해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시문 A를 읽고 제시문 B에 참, 거짓, 알 수 없음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자, 제시문 A를 볼게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은 부산에 가본 적이 없다. 전주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은 경주에 가본 적이 없다. 경주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 부산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시문 B에 부산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 원래 명제는 없으니까 대우명제 서술어 부분을 보시면 부산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명제죠. 첫 번째 명제 한번 거꾸로 볼게요. 부산에 가본 적이 있는 첫 번째 명제를 거꾸로 대우명제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죠? 제주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 제주도 가본 적이 없음이 되려면 세 번째 명제에 거꾸로 대우명제 되겠죠. 제주도 가본 적이 없으면 경주에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경주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은 자, 경주에 가본 적이 있다라고 되려면 두 번째의 대우명제 거꾸로 합니다. 경주에 가본 적이 있으면 전주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러면 전주에 가본 적이 없다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시문 B에 나와 있는 전주에 가본 적이 없다 나왔으니까 요거는 참인명제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원탁에 철수, 영희, 동준, 미영, 준혁, 수미 6명이 앉아 있습니다. 자, 이런 건 그림을 그릴게요. 자, 이렇게 6명 자리가 있고요. 미영이는 영희의 왼쪽 옆에 앉아 있고, 그러면 미영이는 영희의 왼쪽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준과 준혁은 서로 마주보고 있다. 자, 6명이니까 마주보고 있는데 그냥 한번 골라볼게요. 동준과 준혁, 그리고 여기 이렇게 2명씩 앉으면 되겠죠. 영희의 오른쪽 한 사람을 건너면 철수 앉아있다. 자, 영희의 오른쪽 한 사람을 건너면 철수. 그러니까 4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영, 영희, 누구, 철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수미와 준혁은 나란히 앉아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는 수미가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죠? 나란히 앉아있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영, 영희, 누군가, 철수 이런 식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미영, 영희, 누군가, 철수. 그러면 여기 수미가 앉을 수 있죠. 그럼 이런 순서로 맞다라는 건데요. 혹시 다른 쪽,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미영, 영희, 누군가, 철수. 그럼 수미 자리는 여기밖에 안 되죠. 그러면 수미는 여기 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요건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미영, 영희, 자, 이 누군가라고 하는 건 준혁이고 여기 철수가 되면 수미 자리는 당연히 여기가 돼서 모든 명제에 맞는 원탁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B 보도록 할게요. 동준이 오른쪽에 동준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얘의 오른쪽에는 미영이가 앉아 있다. 동준이의 이쪽 오른쪽, 그죠? 미영이가 앉아 있다. 맞는 얘기네요. 자, 다음 제시문 보시면 생산성이 떨어지며 야근 수당이 줄어든다. 불만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휴가가 늘어나면 직원들의 불만이 줄어든다. 자, 이제는 우리 대우명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제시문 A를 먼저 읽지 않아도 제시문 B만 읽고 바로바로 시작을 하는 이런 연습을 하세요. 이제부터는. 자, B 볼게요. 야근 수당이 많아지면, 자, 위에 봤더니 야근 수당이 많아지면과 관련되는 대우명제 첫 번째 대우명제 있죠. 야근 수당 많아지면, 자, 야근 수당이 많아지면 대우명제 어떻게 되죠? 생산성 높아진다. 자, 생산성 높아진다랑 연결이 돼야 돼요. 생산성 높아진다. 자, 두 번째 명제 대우하죠. 생산성이 높아지면 불만이, 직원들의 불만이
낮아진다가 되고요. 자, 그러면 불만이 많아진다. 여기 나왔네요. 그죠? 불만이 적어진다. 제시문 B가 많아진다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결론은 적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거짓 명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시문 보시면 스키장에 총 4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길이가 짧을수록 기울기가 가파르고 긴 코스일수록 기울기가 완만하다. 자, A 코스는 B 코스보다 길지만 D 코스보다는 짧다.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A는 어디와 사이에요? D와 B 사이에요.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은 겁니다. 자, 길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완만하고요. 짧으면 가파르다.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 다음에 C 코스는 A 코스보다 기울기가 완만하다라고 했으니까 C는 여기나 여기가 되겠습니다. D와 A 코스 순서 차이는 D와 A의 순서 차이는 C와 B와 같다고 했으니까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결국에 C가 이렇게 됐네요. 자, D 코스 다음으로 긴 거 바로 C 코스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제를 참으로 할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 문제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쓰면서 바로바로 우리 대우명제 찾으셔도 되고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한번 하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은 영어 수업을 듣는다. 자, 국어 수업 듣는 학생 첫 번째 명제 있죠. 국어 수업 듣는 학생은 A 선생님 수업을 좋아하고요. 자, A 선생님 수업을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 그럴 땐 대우 명제 서술어 부분 봐야 돼요. A 선생님 수업을 좋아한다라는 대우가 가능한 게 네 번째 명제죠. 자, 네 번째 명제 대우 명제 하면 어떻게 돼요? A 선생님 수업 좋아하면 B 선생님 수업을 좋아한다. B 선생님 수업도 좋아하면 자, 두 번째 있죠. 과학 수업을 듣지 않는다. 과학 수업 듣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과학 수업을 듣지 않는 거랑 영어 수업을 듣는 거랑 연결시킬 수 있는 주어 부분, 서술어 부분 찾아갔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알 수 없는 명제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과학 수업을 듣는 학생은 자, 과학 수업을 듣는 학생 바로 두 번째 명제의 대우죠. 과학 수업을 듣는 학생은 B 선생님 수업 좋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B 선생님 수업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자, 네 번째 명제 있죠? A 선생님 수업도 좋아하지 않는다. A 선생님 수업을 좋아하지 않으면 자, 이거를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의 대우 명제 보세요. A 선생님 수업을 좋아하지 않으면 국어 수업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결국에 2번에 국어 수업을 듣지 않는다까지 나왔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 이제 다 일일이 명제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연습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계속 문제, 명제 문제, 이런 똑같은 식으로 푸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 문제 똑같이 풀어보시고, 자, 48번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 단순하면 단순한 거고, A는 B의 어머니이다. 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엄마, 아빠가 있겠죠. A는 B의 엄마래요. C는 D의 어머니이다. 자, C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먼저 D부터 볼게요. B와 연결이 되죠? D는 B의 아버지이다. 그러면 이렇게 부부가 되겠네요. 자, C가 D의 어머니래요. 그러면 아빠는 누군지 모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C는 B의 조모이다. 할머니라는 뜻이죠. 아빠의 엄마니까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제시된 예문을 읽고 주어진 문장이 참이면 1, 거짓이면 2, 알 수 없으면 3번. 자,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광수, 종국, 지효, 석진 4명은 모두 꽃을 한 송이 썼다. 2명은 장미, 2명은 튤립, 해바라기고요. 광수는 나머지 3명과 다른 꽃을 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광수는 나머지와 다르려면 얘는 튤립이나 아니면 해바라기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종국과 지효는 서로 다른 꽃을 샀다. 그러면 종국과 지효는 얘가 고른 거 외에 하나겠죠. 그죠? 서로 다른 꽃이니까 외 하나, 그리고 한 명이 장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 누구 있죠? 석진이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튤립과 해바라기는 얘네에서 다 끝나요. 얘는 무조건 장미밖에 고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할게요. 49번에 종국이가 장미를 샀다면 지효가 튤립이나 해바라기 중에 하나겠죠.
광수가 아직 안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에 뭔지 알 수 없음이 맞는 거고요. 자, 50번에 광수가 튤립을 샀다면, 자, 그러면 이 중에 석진은 해바라기를 살 수 없다. 석진은 얘는 뭘 사든 얘가 뭐를 사든 의미 없이 얘는 무조건 장미니까 네, 해바라기 살 수 없다. 이거는 참이 되겠고요. 지효와 석진은 같은 꽃을 살 수 없다. 얘가 튤립이나 해바라기 중에 사버리면 지효가 장미를 고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석진이랑 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번에 제시된 예문을 읽고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자, 이것도 우리 대우명제 옆에다 쓰셔도 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축구하는 걸 좋아하면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책 읽는 거 좋아하지 않으면 음악 듣도 안 좋아하고 미연이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한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요. 아래 이걸 결론 명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그럼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를 봤더니 위에 예문에서 없어요. 자, 대우명제 생각해 볼까요?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을 네, 대우명제로 봤는데 여기도 없네요. 그럴 경우에는요. 문제 자체를 대우명제로 바꿔봐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52번에 문제 자체를 바꾸겠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면 영화 보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자, 요런 문제 자체를 대우명제로 바꾸고 따라가 볼게요. 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명제에 있죠.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네요. 책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자, 세 번째 있죠.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음악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 미연이는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한다. 요거를 대우명제로 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미연이가 아니다. 자, 미연이가 아니다와 연결될 수 있는 건 없죠. 없으면 알 수 없음으로 돼야 돼요. 자, 다음에 미연이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자, 그럼 미연이부터 시작할게요. 미연이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자, 음악 좋아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거. 자, 대우명제의 세 번째 대우명제. 음악을 좋아하면은 책 읽는 거 좋아한다라고 나올 수 있고요. 책 읽는 거를 좋아하면 자, 영화 이것도 될 수 있겠죠. 책 읽는 걸 좋아하면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첫 번째 명제에 영화까지 됐고요. 자,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바로 네, 연결 다 됐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미연이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 그럼 미연이 그대로 갈게요. 음악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면 책 좋아하고요. 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또 어디 있냐면요. 책 좋아하는 사람은 두 번째의 명제, 대우명제 생각해 보세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번째 대우명제까지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좋아한다는 건 거짓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에 예문이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고 아래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결론명제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네, 한번 대우명제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 쭉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연습해보시라는 의미로 자, 건너뛰고요. 우리는 자, 75번, 75번에서 77번 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예문을 읽고요. 논리적으로 참이면 1, 거짓이면 2, 알 수 없으면 3. 자, 여기서부터 하는 이유는요. 이 부분은 조금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만리장산의 주메뉴는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다. 짜장면은 짬뽕보다 500원이 더 싸다. 자, 가격만 생각을 해보면 짜장면은 네, 짬뽕보다 500원이 더 싸다. 그죠? 가격이 이렇게 되고요. 짬뽕은 짜장면보다 적게 팔리고 탕수육보다 많이 팔린다. 자, 이거 많이 팔리는 걸 보면은 짜장면이 네, 짬뽕보다 팔리는 거 이렇게 되네요. 그죠? 짬뽕은 이렇게 되네요. 짬뽕은 짜장면보다 적게 팔리고 네, 탕수육보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팔리는 건. 짬뽕과 탕수육의 총 매출액은 같다. 자, 보세요. 얘가 매출액, 돈이 같대요. 짬뽕이 더 많이 팔리는데 매출액이 같다라는 거는 네, 탕수육이 더 비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75번에 탕수육은 짬뽕보다 비싸다. 바로 요거를 가지고 알 수 있고요. 만리장성의 주메뉴 중 짜장면이 가장 싸다. 그렇겠죠?
탕수육이 더 비싸다라고 했으니까 가격은 짜장면이 가장 싸고요. 만리장성에서는 탕수육의 총 매출액이 짜장면의 총 매출액보다 크다. 자, 총 매출액이 얘네들은 같다고 했지만 짜장면의 총 매출액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단가와 많이 팔리는 정도만 나왔고요. 얘를 비교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 없음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보시면 A부터 E 5명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자, 그럼 일렬로 서 있는 5자리를 만들어 주고요. A는 왼쪽에서 두 번째 정해져 있어요. B는 A보다 오른쪽, 자, B는 이쪽에 있습니다. C와 D는 이웃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B가 어딘진 모르고 C와 D가 묶여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아니죠. CD가 일로 들어가든지 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확실히 E는 여기밖에 올 수가 없겠죠. 두 자리가 이쪽에 없으니까 B도 오른쪽이고 CD도 오른쪽이기 때문에 A의 왼쪽에 있을 수 있는 건 E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요 정도 해놓고 우리 78번 문제를 볼게요. B는 정중앙에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 다음에 E는 가장 왼쪽이다. 자, 이거는 확실히 참입니다. D는 가장 오른쪽이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A의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리에는 올 수 없다. 자, B가 A의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 요렇게 이 자리에 온다라고 하면 CD가 묶여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두 자리씩. 그렇기 때문에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한 명제가 참인 명제가 되겠죠. 자, 다음 보시면 다음 명제를 참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전제들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 아까 풀었던 명제를 거꾸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명제가 나와 있어요. 그럼 남자는 남편이 된다. 요게 올 수 있는 안의 고리들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 중에서 남자는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된다까지 올 수 있는 명제들을 고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남자는 명제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이거 역시 대우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남자는 자, 생각을 해봤더니 네, 바로 미음에 있네요. 결혼하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다인데 미음과 비읍을 거꾸로 하면 남자는 결혼한다. 남자는 아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대우 명제죠. 자, 그럼 먼저 미음부터 볼게요. 남자는 결혼을 한다. 그러면 결혼하면 남편이 된다로 연결이 되는 거 바로 디귿에 있죠. 그러면 디귿과 미음 이런 식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보시면 어떤 오랑우탄은 음악 미술을 모두 잘한다. 대우 명제의 어떤이라고 하면 모든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오랑우탄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 볼게요. 기억 니은은 침팬지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디귿 보시면 어떤 오랑우탄은 음악을 못한다니까 이거는 아예 틀린 명제죠. 리을에 어떤 오랑우탄은 음악을 잘한다. 자, 이거는 바로 하나가 연결이 되고 이제 미술 잘하는 거 찾아야 돼요. 비읍에 모든 오랑우탄은 미술을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오랑우탄 안에 미술을 잘하는 애. 그 다음에 이 중에 음악도 잘하는 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리을과 비읍 바로 이런 식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84번 역시요. 귤은 사과보다 비싸지 않다. 이거는요. 그 보기에 나와 있는 기억부터 비읍까지의 이런 식으로 한번 가격을 다 책정을 해보신 이후에 귤과 사과보다 비싸지 않다. 비싸지 않다라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싸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네, 이렇게 먼저 풀이하시고 부등호로 나타낸 다음에 고르시면 바로 고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85번부터 또 보시면 두 개의 명제가 참일 때 참인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요것도 대우 명제에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1번 보시면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강아지도 고양이도 좋아한다.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대우 명제는 시작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우 명제로 가능한 거는 자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강아지도 좋아하지 않고 고양이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바로 2번에 나와 있죠. 대우 명제. 자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강아지도 고양이도 좋아하지 않는다. 2번 바로 참 고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늙은 카우보이가 술집에 있는 어떤 매력적인 여자 옆에 와서 앉으면서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온종일 여자 생각만 하거든요. 라고 말하고 떠났다. 잠시 후 늙은 카우보이는 다른 사람에게 나는 레즈비언이었어요. 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카우보이가 생각한 건 뭐예요? 레즈비언은 여자 생각만 한다. 요것만 생각을 하겠죠? 나도 여자 생각만 하니까 레즈비언이다. 요렇게 레즈비언까지 결론이 와야 되니까 중간에 있는 거 뭐예요? 여자 생각만 하면 레즈비언이다. 요 연결고리 찾는 문제들입니다. 자, 다음에도 보시면 사회심리학자의 연구 결과래요.
어떤 여러 마리의 원숭이를 대상으로 일정하게 정해진 제한된 공간을 두고 실험을 했다. 정해진 공간에 적은 수의 원숭이를 살게 한 경우보다 똑같은 공간에 많은 수의 원숭이를 살게 한 경우 원숭이가 난폭한 행동을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 결과를 볼 때 도시에서 폭행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은 도시의 인구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원숭이 실험을 가지고 인간에게까지 확장을 시킨 유비추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바탕이 돼야 어떤 것이 바탕이 돼야 인간에게까지 올 수 있냐? 바로 원숭이 이 실험을 가지고 인간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거 바로 몇 번에 있습니까? 네, 3번에 바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살 지영이가 쓴 일기래요. 숨은 전제가 아닌 거. 난 이번 크리스마스에 정말 가지고 싶었던 인형을 선물로 받았어. 하지만 난 그 인형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빠가 사온 케이크 옆에 놓여있던 걸 봤지. 그러므로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고 생각해. 결국에 얘는 인형을 아빠가 줬다.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에 우리 아빠는 내게 준 인형을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지 않았어. 그죠? 아빠가 사온 겁니다. 2번에 케이크 옆에 놓여있던 인형과 내가 받은 인형은 같은 것이야. 아빠가 사온 인형. 그죠? 크리스마스 때 나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산타 할아버지야. 이건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 거죠. 얘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럼 얘만 다른 전제를 하고 있겠네요. 3번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사실의 근거에 논리적으로 추론할 때 결론. 자, 요거 역시 뭡니까? A와 B를 결론으로 삼아서 위에 있는 전제들 사실을 가지고 대우명제 왔다 갔다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결론 A부터 볼게요. 프랑스어를 잘하는 사람은 스페인어도 잘한다. 자, 프랑스어를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봤더니요. 프랑스어를 잘하는 사람 앞에도 없고 서술어에도 대우명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는 게 되겠죠. B를 보시면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은 중국어도 못한다 했습니다. 자,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은 사실 세 번째 명제에 있어요. 스페인어를 못하고 스페인어를 못하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첫 번째 명제의 대우명제. 스페인어를 못하면 영어를 못한다. 영어를 못하면 중국어까지 와야 되겠죠? 자, 영어를 못하면 이거 2번의 대우명제. 영어를 못하면 중국어를 못한다. 이렇게 대우명제까지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 B는 맞고 A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아래 나와 있는 B만 옳다.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문제 유형만 다른 거고요. 나머지는 네, 다 똑같은 식으로 우리 푸는 겁니다. 자, 91번도 요건 조금 다른 문제니까 보시면 월부터 토요일 중 반드시 2일은 등산을 했대요. 월화 수목 금 토 중에 이틀은. 그런데 비 오는 날에는 등산을 하지 않고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비가 왔으니까 등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틀 연속 등산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이에요. 자, 그러면 A에 월요일과 화요일 중 하루는 반드시 등산을 하였다. 자, 이거는 하루 반드시 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2일이라고 하면 목토도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알 수 없음이 되고요. B에 목요일에 비가 왔다면 토요일엔 반드시 등산을 했다. 자, 목요일에 비가 왔으면 목요일도 X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루, 토요일 하루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B는 맞는 거네요. 자, 이런 식으로 B는 옳다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에도 역이 대우 문제, 그 다음에도 네, 계속 같은 역이 대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 같은 경우 보시면 요거는 서로 비교 문제니까 개가 네, 말보다 크고 소가 말보다 크고 네, 오리는 소보다 크다. 근데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비교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뭐 96번 같은 경우에도 요거 순서대로 지금 요거 한 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A는 C보다 한 달 후에 간다. 자, 그러면은 C, A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B는 D보다 3달 먼저 간다. 자, B와 D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3달 차이가 있고요. D는 A보다 2달 먼저 간다 했으니까 여기가 D네요. 그러면 3달 먼저 가는 이런 순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가는 사람은 D겠구나. 이 순서대로 네, 찾으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보시면은 도둑은 거짓말쟁이다가 참일 때 옳은 거 무조건 하나의 명제가 있을 때 옳은 거는 대우명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대우명제,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도둑이 아니다. 이렇게 대우명제 다 금방 나오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 3단 논법과 역이 대우명제를 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 다양하게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습관이 되고 조금 익숙해지시면 굳이 쓸 필요 없이 머리로만 눈으로만 찾아도 되는 문제들입니다.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자, 저분은 이번 강의 여기까지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